시작하시죠. 2016년도 새해 첫 강의입니다. 일순환 강의. 힘있게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작년 합격한 친구들이 이제 지난주에 집체를 딱 들어갔어요. 이제 걔네들도 다 일주일 지났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내년 요맘때는 저쪽에 가가지고 집체를 받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제 올해 합격하시면 25회시죠. 제가 이제 외람 생사하면 15회입니다. 그래서 올해 합격하시면 딱 10개 차이라서 개인적으로도 되게 좀, 딱 떨어지는 뭔가 의미가 좀 있죠. 괜히 느끼기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하니까 새해 시작을 잘 하셔가지고 올해 꼭 좀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인사 먼저 하고 시작하죠. 김경호 농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시간은 항상 그러하듯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2개를 볼 건데요. 오늘 뭐가 좀 많죠? 첫 시간에 우리 강의 계획서 안 나왔나요? 잠시만요. 있을 텐데. 감사합니다. 강의 계획서 왜 없지? 네. 강의 계획서하고 우리 OT 자료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랑 2개만 첫 시간을 볼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이따가 오후에 볼 거니까 이제 그건 좀 잠깐 넣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강의 계획서하고 OT 자료 2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OT 자료 보시게 되면 기본적인 1번 기본적인 강의 일정 및 강의 목표 돼 있어가지고 일단은 강의 계획서를 볼 건데요. 보시면 1번 두 번째 줄에 노동법 첫 입문자의 경우 금일 필히 지난 8월에 촬영한 노동법 조문 특강을 수강하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강사 입장에서 1순환 강의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이 자리에는 이제 작년도에 노동법은 이미 합격자 점수를 맞고 오신 분도 계시고 혹은 이제 지난 이제 8월달, 7, 8월달 1차 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1차 연기 막 이렇게 쭉 온 분도 계시고 혹은 이제 1기 강의를 통해서 아예 노동법을 처음 입문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수험생 시장 분위기가 이상하게 노동법은 1기로 시작해도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1기로 아예 첫 노동법 입문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다양한 이제 실력에 이제 편차가 좀 있는 수강생들이 와 계시다 보니까 강사 입장에서 그거를 좀 조율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2개를 다 잡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빼먹고 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내용도 제가 아예 막 제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출제 가능성 등을 완전 배제하고 전부 다 똑같은 비중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빼먹지 않고 하되 가능하면 좀 강약주를 좀 세게 해가지고 아무래도 연기보다는 좀 더 중요한 거 중심으로 좀 깊이 있게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그렇게 되려면 아예 노동법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따 아마 오후 되면 훅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용어부터 일단 익숙지가 않으니까. 제가 근데 작년 8월 달에 조문 특강을 찍어놓은 게 있어요. 무료 강의로. 9시간짜리거든요. 근데 요거 1.8배속 이렇게 들으면 금방 듣죠. 그래서 아예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오늘 끝나고 저녁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정도는 한번 좀 보고 오셔야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 오시는 분들은 부당노동행위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개념도 모르면 이게 강의 진행이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좀 듣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평일반도 마찬가지예요. 평일반은 진짜 수가 이상하게 올해 제가 거품이 많이 껴가지고 평일반은 수가 진짜 많아요. 평일반이 실강생이 300명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100 정도 되는데 평일이 곱하기 3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 되게 많겠죠. 그럼 이제 카톡 질문 들어오는데 질문 오시는 내용이 노무사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뭐가 다른가요? 이렇게 해버리면 당황스럽죠. 지금 이제 1순환인데. 그쵸? 그러니까는 조문 특강은 꼭 좀 듣고 오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강의 계획서 짧게 좀 보죠. 짧게 좀 보시면 시간은 아시는 것처럼 오전 9시 반부터 1시까지 오전 강의하고 1시간 쉬었다가 식사하시고 2시부터 5시 반까지입니다. 근데 1기 강의가 진짜 좀 빡빡해요. 그러니까 연기는 너무 그러니까 약간 불이타성이 있는데 심화된 과정들은 제껴버리니까 연기는 시간이 그렇게 빡빡하지는 않은데 좀 횟수도 많기도 하고 1기는 어쨌든 간에 좀 심화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강의 시간이 빡빡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시험을 보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더 회차도 줄었는데 연기보다 내용도 그에 못지않게 많고 시험도 보고 이러니까는 강의 시간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9시까지 좀 오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봐야 되니까 9시부터 한 9시 50분까지 시험 보고 10시에 강의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평일이랑 주말이랑 회차는 똑같은데 평일이 강의 시간이 실제로 더 길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평일은 보강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고요.
하루 정도 보강해도 그러면 3시간이잖아요. 오전에 잠깐 나오세요. 그러면 다들 이렇게 불만이 별로 없다고요. 근데 주말은 보강한다 그러면 하루를 나오려고 하는 거니까 불만이 그렇게 나요. 왜 불만이야? 해주겠다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일단 보강에 대한 부담이 좀 있고요. 일단 평일은 이제 오전에 3시간밖에 안 하니까 3시간 하면서 한 30분 더 한다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루 종일 하죠. 30분 더 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저도 힘들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을 늦춰서 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가지고 실제 강의 시간이 평일이 길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0분씩만 쭉 해봐세요. 그럼 우리 일치로 치면은 1시간씩 매주 더 1시간 더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면 30분 정도 땡겨서 시험 보는 게 되게 무리한 그런 거 아니니까 그 정도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재는 아시는 것처럼 연기 때 사용했었던 주말반은 연기부터 수험서를 했었죠. 그 수험서 그대로 가져가고 여기다가 판례백선을 붙였습니다. 근데 노동 판례백선은 일단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이 그 노동법 파트에서 나온 요 색깔이에요. 요가 하늘색 비슷한 요겁니다. 요거 잘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노동 판례백선 요회라고 다른 책이 또 있거든요. 그거는 그 뭡니까 그 노동법 파트에서 나온 책이 아니고 이제 뭐 박사님이 요회로 쓴 책이에요. 근데 그거랑 다른 거예요. 그거 보시면 안 되고 요걸 봐야 됩니다. 요거를.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게 이 책을 꼭 사야 됩니까? 막 이렇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꼭 사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사면 좋은데 꼭 써야 되는 게 아닌 게 왜냐면 연기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수험서 외에 기타 판례집을 막 늘리는 거를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책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책을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로노에 대한 판례백선인데 보면 좋죠. 보면 좋은데 그걸 제가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무조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판례들 수험서 다 있으니까 어차피 강의 잘 듣고 하면은 안 봐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다만 이제 제가 판례백선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연기 때 제 수험서 한번 돌렸는데 연기 들은 분들 같은 경우에 똑같은 것만 또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책을 한 거 붙이는데 판례백선을 붙인 이유는 로노에 같은 경우는 그 로스쿨 오브 프로페서라고 하죠. 그 로노에 같은 경우는 독학하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로노에는 굳이 강의를 활용하지 않아도 워낙 책이 친절해가지고 혼자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제 판례백선은 독학으로 보기에는 조금 빡빡한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이걸 붙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강의 시간에 판례백선이 없으면 강의를 못 듣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쓰긴 쓰는데 제가 이 내용을 읽어드릴 거예요. 근데 책에 있는 분들은 같이 보고 체크하시면 되고 책이 없는 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그냥 강의 들으면 되잖아. 그냥 듣고서 이제 체크하면 되니까 뭐 억지로 막 무조건 사야 되는 건 아닌데 수험서 한번 돌리신 분들은 특히 기왕 뭐 보시는 거 판례백선 한번 보시면 좀 내용의 깊이도 생길 수 있고 아무래도 또 심적 불안감도 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겸사겸사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게 기초사례 연습 자료인데요. 요거는 뭐냐면 과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1주차 과제 해가지고 기초사례 연습 자료 돼 있죠. 요거는 돌아가셔가지고 복습하시고, 그러니까 복습의 마무리 단계로 요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 복습 다 끝내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침표 딱 찍을 때 요거를 딱 풀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풀어가지고 다음 주에 오시면은 아침에 이제 같이 체크를 하고 첫 시간 끝난 다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이제 해오셨는 건 제가 좀 봐야 되니까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요거를 제출하신 다음에 제가 돌려드리진 않아요. 제가 체크만 하고 제가 그냥 버려요. 근데 요거를 막, 뭐 하는 거 싶은데 이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게 가면 사례집 보지 않습니까?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사례집 보시면 이것보다 훨씬 깊이 있고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냥 말 그대로 연습한용이니까 그냥 보고 버린다고 생각하고 다음 주에 제출을 좀 해주시죠. 자세한 내용 얘기는 좀 이따가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법 판례 암기장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그 받으셨죠? 그 가제본 되어 있는 거 조그만 핸드북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 받으셨죠? 요거는 강의 시간에 쓰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한 거냐면 요거 가지고 지난 12월 달에 판례 특강을 진행했었는데 요거는 왜 드린 거냐면 요즘 우리 수험가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수험생들이 요만한 수첩 하나 사가지고 중요하다고 강사가 얘기하는 판례들을 막 써요. 이렇게 판례 수첩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암기한 용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그걸 제가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요거는 강의 시간에 쓰는 게 아니고, 뭐 집에 두시든 독서실에 두시든 아니면 가방에 넣고 다니시든가 해가지고 틈틈이 이렇게 그냥 뭐 잠이 안 오거나 뭐 이럴 때 이렇게 보면서 암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법전 뭐 이거는 당연히 갖고 오셔야 되는 거죠. 법전이 없으면 그러니까 법대생들은 법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기본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갖고 오셔야 돼요. 다만 제가 올해부터는 뭘 준비해놨냐면 다음 주부터 시험 보시잖아요. 근데 깜빡이고 법전을 안 들고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막 스마트폰으로 법전 검색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편하니까 제가 법전을 10권 정도 제가 구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앞에다가 써놨거든요. 김기범 대여용 이렇게. 그래가지고 다음 주 아침에 오시면 뭐 저기든 아침에 어디 쌓아놓을 거예요. 그럼 그거 혹시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그거 가서 보시고 나중에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가져가시면 안 돼요. 제가 김기범 대여용 써놨어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됩니다. 지하에서 이제 그 강사들 연구실이 있거든요. 제 자리 옆자리가 신정원 법무사님이에요. 예, 신정원 법무사님이 옆에 앉아있는데 제가 이렇게 막 버튼을 쌓아오니까 뭐냐고 그러길래 제가 올해부터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다. 그랬더니 막 짜증을 내면서 법전을 안 가져오면 갈고 해야지 왜 그런 걸 해놓으시는 거야. 법 공부하는 사람이 그걸 안 가져오면 화를 내야지 왜 그걸 그러면 친절하게 네, 이렇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혹시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렇게 대여해서 보시고 앞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양력은 뭐 그냥 써놨고요. 강의 목표 1번 노동법 기본이론 심화학습 및 단권화 작업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비순환하고 월시단의 목표가 좀 달라요. 예비순환 때는 전체적으로 흐름을 잡고 내용을 이해하고 예를 들어 노동법 관련된 뭔가 설명을 봤을 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고요. 일순환 때는 물론 지금도 여전히 이해가 중요하죠. 이해는 여전히 중요한데 거기에 상당 부분 암기가 들어가줘야 되고 이제는 판례도 좀 외우셔야 되고 뭐 어떤 거는 목차도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되고 거기다가 특히 이제 문제풀이 할 수 있도록 답안 쓰는 거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되셔야 됩니다. 답안에 쓰는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따 오후에 얘기할 건데요. 12월 달에 쓰기 강의 오신 분들은 이제 한번 해봤죠. 근데 그런 것들을 오후에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지금부터는 써야 돼요. 그러니까 강사별로 1기 때부터 쓰는 강사가 있고 안 쓰는 강사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2기부터 쓰기 시작하면 4월 달이에요. 늦어 그러면 시험이 8월인데 4월 달에 처음 막 답안 양식 처음 보고 그러면 늦죠.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1기 때 25점 문제 정도는 1기 때 잘 쓸 수 있도록 정리가 돼버려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복습형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것저것 책 많이 늘리는 거 개인적으로는 별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 수험서에다가 그냥 혹시 빠진 거 있으면 빠진 거 없는데 혹시 뭐 부족하다 싶은 게 있으면은 값해서 채워 넣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 한 것만 딱 보면 될 수 있도록 지금은 그 작업이 끝나줘야 돼요. 2기 때 가면 사례집을 쓰는데 사례집은 교재를 늘리는 게 아니고 교재는 이 수험서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근데 2기 때 보는 사례집은 뭐냐면 요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례 연습하는 연습용이에요. 연습용 그냥 문제집 쉽게 말하면 기본 교재는 요걸 끝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2번 쟁점별 목적 표지 정리 이건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하고요. 3번 판례 암기 및 답안 현출 써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판례를 암기하는 게 막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막 그대로 쓰고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아요. 실제로 수험생들 시험 보는 이후에 점수를 보더라도 제가 체크를 좀 해보거든요. 판례를 어떻게 썼니?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60만 7점 나온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판례를 자기가 한 8줄을 썼는데 거기에서 판례 문구가 떠올라 쓴 거는 한 2줄밖에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판례를 잘 쓰면 좋은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막 쓴다 해가지고 점수 잘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판례는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이렇게 쓰면 돼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암기라고 하냐. 암기를 해놔야 뭐라도 쓰지.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로 그냥 이해해서 쓰세요라고 해버리면 엉뚱하게 이해하고 다른 걸 쓰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불안해가지고 이제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써있 따라가지고 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외워야지. 외워야 뭐라도 쓰지. 그렇습니까? 외워야 돼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본격적인 실전 문제 정복 시험을 봐야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1기 기본 목표는 25점 문제 정복이 1기 목표입니다. 50점 문제 정복이 2기 목표고요. 3기 때는 최종 모의고사죠. 그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강의 진행 관련해가지고 1번 노동법 심화이론 강의 보시면 되고요. 2번 판례 암기를 위한 판례 구조화 및 두 문자 활용. 제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판례에 되게 중시 여기는 게 구조화예요. 판례가 요런 논리 구조로 돼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 구조만 이해하시면 구조에 맞게 핵심적인 문구 정도만 집어넣어주면 말 만들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조를 잡는 게 중요하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판단 요건 같은 경우는 그걸 암기해야 케이스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풀이를 하죠. 그러니까 요건을 외워야 돼. 예를 들어서 연기 때도 두문자만 딴 거 있었죠. 그 뇌치상치의 슬픈 이야기 그래가지고 근기법상 근로자성 같은 경우에 따지 않습니까? 그런 거 왜 따냐면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케이스 풀지. 취업교체 지원을 받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판례들을 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런 것들은 두문자를 따드려요. 물론 이제 두문자라는 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본인이 하시는 방식이 있으면 그대로 가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제가 따드린 대로 암기하셔도 괜찮습니다. 나름 신경 많이 썼어요. 이제 각종 드립의 행형과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두 문자에 대한 좀
거부감이 좀 있어요. 그 본능적인. 그러니까 판례를 무슨 두 문제를 따서 암기를 해. 전 사실 지금도 되게 거부감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쓰면 되지 이런 게 좀 있는데 따니까 잘 외우더라고 확실히. 그래가지고 한 3년 전부터 조금씩 쓰기 시작하다가 이제 올해는 거의 막 나오면 요거는 지금은 거의 다 빠짐없이 다 만들어놨거든요. 그래봐야 막 되게 많은 건 아닌데 그런데 이제 제 마음에서 이제 그런 거죠. 어차피 딸 거면 잘 따야 되겠다. 두 문자도 긴기범이 따면 다르다는 걸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다 생각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기대하시죠. 자, 3번 복습형 기초사리 연습과제 이거는 뭐 말씀을 드렸고요. 제출을 하시면 그 PF 체크는 들어가요. 제가 따로 이거를 뭐 첨삭을 해드리거나 돌려드리지는 않는데 PF 체크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제출 여부를 체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출했는데 뭐 한 줄 띡 써있으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 속이는 거지. 그렇죠? 가끔 이제 이 인간이 이걸 여러 번 안 열어보나 보려고 막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열어봅니다. 왜 열어보느냐? 제가 과제 PF를 도급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합격자가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도급을 줬거든요. 돈을 주고. 그래가지고 돈 받고 하는 건데 열심히 하겠죠. 이제 그거 다 체크가 다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뭐 답이 틀릴 수도 있죠. 답이 틀릴 수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냐 하나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아침에 혹시 지각하지 않았을까 이거 보고 두 개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꼭 좀 하신 다음에 제출 하시면 되겠어요. 3번 매주 50점 복습형 모의시험입니다. 이거는 진도가 누적이 아니에요. 누적하면은 망해.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누적 안 하고 전주에 공부한 거 그다음 주에 시험 보고 그때 공부한 거 그다음 주에 시험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2기 때는 어떻게 하냐? 똑같아요. 전주 공부한 거 그다음 주에 시험 보고 2기 가도 누적하면 망해요. 그러니까 안 돼. 3기 되면 이제 예습형으로 시험 보니까 이게 다른데 아무튼 요거 누적 아니고 전주한 거 이겁니다. 4번 보시면 첨삭은 이제 채점자들 다 구해놨어요. 그 잘하는 분들로. 그래서 그건 이따가 다시 좀 명단이랑 얘기할 건데 평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에 강의하고 하루가 비니까 제가 평일 강의 사실은 오후에 대면 첨삭 일정을 다 잡아놨어요. 그래서 조를 짜가지고 따로따로 다원지 막 다 갖고 오셔가지고 막 조별로 막 이렇게 보고 하거든요. 주말은 그게 안 돼, 이게. 도저히 일정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말은 어떻게 할 거냐면 대신에 채점자한테 하늘에 두 쪽에 놔도 무조건 금요일 저녁까지는 학원에 갖다 놔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토요일은 제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2차 채점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혹시 점수가 좀 이상한 게 있으면 제가 좀 수정도 좀 하고 그렇게 한번 초벌로 갖고 오면 제가 재벌로 한번 더 할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점 내용, 첨삭 내용 가지고 좀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그 다음 주에 보시면 다다음 주에 나오겠죠. 그거는 보시면 아실 건데 채점자 이메일이 떠요. 채점평에 그 이메일에다가 뭐 사진 같은 거 찍어가지고 이렇게 문의하셔도 되고 저한테 문의하셔도 되고요. 편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5번 판례 암기장 이거는 뭐 12월 달에 특강 들은 분들은 암기장이 2권 돼버리는 거죠. 제가 드리니까 그냥.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 권은 집에다가 두고 한 권은 독서실에 두고 이렇게 그냥 편하게 활용하시면 되죠. 아니 누구 주든가 팔든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진도표인데요. 마지막으로 평일반하고 다르게 주말반은 보강을 잡아버리면 너무 원성이 많아요. 잘 안 나와 또 막.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이 진도에 맞춰가지고 끝낼 건데 이게 진짜 빡빡한 일정이긴 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도저히 어떻게 안 되면은 한 주 정도는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강의 계획서면 안면 일정을 해가지고 3월 20일 보강 가능성 있으면 이렇게 써놨잖아요. 안 하도록 할 건데 불가피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OT 자료 보겠습니다. OT 자료 보겠습니다. 2번 2016년도 수험계 양을 1번 유예생의 경우 해가지고 1, 2, 3기 다 주말반 돼 있죠. 지금 주말반 택하셨으니까 유예생들은 주말로 쭉 가세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 학원 시스템이 연기 1기는 평일이 많아요. 그리고 1, 2기는 연기 1기는 주말이 좀 사람 수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연기 1기는 평일이 많고 보통 그 연기 1기는 평일이 주말에 곱하기 3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뒤집어지냐면 2기 넘어가면 뒤집어져요. 2기 넘어가면 1기 평일 들은 분들의 상당수가 2기로 빠지거든요. 그러면서 평일 주말이 좀 비슷비슷해져요, 이게. 그리고 3기 넘어가면 완전히 주말로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일 주말 선택은 개인의 공부 스타일에 따라서 들어가면 되는 거긴 한데, 그렇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기 이후는 1기까지는 뭐 선택입니다만 2기 이후는 개인적으로 웬만하면 주말로 가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실제 우리 시험이 일날 시험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전과목을 동시에 돌려야 돼요. 동시에. 그래가지고 주말이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1기 주말 들었는데 2기는 평일로 가야지 이러지 마시고 한번 주말 들었으면 주말로 그냥 쭉 갑시다. 우리 시험이
시험을 붙기 위한 비기를 하나 알려드리면